왜냐면은 우리가 박정희를 논할 때 박정희 18년 독재라고 하거든요.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1962년부터 추진이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백하게 잘못 출제가 된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총평을 해보자면은 최근 시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못 맞을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한국사는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기출만 소화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시간에 쫓기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니까 또 생소한 사료에 당황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략 90점 정도면은 한국사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5번, 8번, 9번, 14번 정도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의 문제는 13번인데요. 13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은 지금 사료가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거예요. 수출의 날이 보이고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원조경제 하면은 1950년대로 배우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1950년대는 원조 경제 체제였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1960년대는 원조 경제 체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료에서 자립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료가 1960년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줄치 나가 박정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박정희를 떠올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을 보면은 1번 우선 놔두고 2번부터 볼게요. 2번을 보면은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고 나왔는데 3.1 민주구국선언은 탄압을 받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항을 해서 선언을 한 것이 3.1 민주구국선언인데요. 근데 지금 박정희가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지문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3번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 시절이니까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4번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가 박정희 정부 때가 맞는데 저는 연도까지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보배 느낌으로 보베트남 그리고 브라운 각서는 그냥 처음부터 벼라운 각서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연도 이종표 보가 6하고 5를 나타내니까 베트남 파병이 1965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연도 이종표 표는 66을 나타내니까 브라운 각서가 1966년에 체결이 됐다는 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트남 파병 1965년, 브라운 각서 1966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지 말고 보베트남, 벼라운 각서로 기억을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로 치환만 해주면은 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1번이거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고 나왔는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우리 헌정사에 3번 있었어요. 1차, 5차, 9차. 그리고 5차 개헌이 1962년입니다.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죠. 그러면은 박정희가 집권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출제자는 이 문제에서 집권이라는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좁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낸 것 같거든요. 박정희가 1963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박정희 집권으로 보고 이 문제를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박정희를 논할 때 박정희 18년 독재라고 하거든요.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1962년부터 추진이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백하게 잘못 출제가 된 겁니다. 아니면은 출제자가 5차 개헌은 깜빡을 하고 1차 개헌만 염두를 해두고 이승만을 생각하면서 1번 지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이 문제는 명백하게 잘못 출제가 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 4번을 정답으로 한 친구들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인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학원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안 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또 8번을 보면은 또 엄청난 오타를 또 저질러 놨거든요. 지금 이번에 문제 검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문제 모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참 답답한데 1번도 틀린 지문은 아니니까 복수 정답이 인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3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전형적인 문제죠. 새로운 게 없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겁니다. 2번도 춘대춘합제도, 진대법, 기출에서 또 나온 거고요. 3번 전민변정도감도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이미 기출에서 봤어요. 그리고 신돈하고 전민변정도감은 신돈이니까 우리가 돈을 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돈, 전민변정도감 이렇게 연결을 지으라고 그랬고요. 다음 4번을 보면은 이 4번도 사료도 기출이 많이 됐던 사료고 정답 지문도 기출이 많이 됐었던 지문이죠. 거란 1차 침입되고요. 거성, 손석희, 왈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손석희는 언론계의 거성이니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죠.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5번을 보면은 5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하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 기출이 된 문제인데 지금 장수왕 묘총을 보고 평양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평양에서 발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기법으로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제너럴 쇼머너 서면 좋겠어. 근데 안 쏘고 계속 들어오니까 fuck you. 제너럴 쇼머너가 미국 상선이니까 영어로 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너럴 쇼머너를 두 동강 대동강 내버린 사건이 바로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대동강 유역 평양에서 발생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평안도 관찰사 박교수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암기법이 좋아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옥들도 다 암기법이 있는데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 전투가 매소송 전투죠. 이 매소송 전투는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의 전쟁이죠. 나당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나당 전쟁은 매기기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매겨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매소송 전투를 보고 삼국통일이 눈앞에 왔구나. 그것을 캐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삼국통일은 크게 백제를 제일 먼저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문을 보면은 기억하고 리을이 모두 백제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매소송 전투 이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을 소거하면은 정답 지문이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안 풀더라도 김운돌 반란 사건하고 국악이 설립이 된 것은 모두 신문왕 때잖아요. 그리고 신문왕은 통일 이후니까 당연히 매소송 전투 이후가 되는 거죠. 삼국통일 과정을 묻는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7번 순서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죠.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신라의 우상국 복속은 지증왕 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증왕을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냐면은 지증왕이 치즈 비슷한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치즈 느낌으로 해가지고 미국 지증왕 그렇게 암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연도의정표 미가 5하고 0을 나타내니까 지증왕이 500X년에 즉위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 지정왕이니까 영어가 떠오르면은 지정왕 업적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국을 보고 엄브렐라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국을 봤는데 엄브렐라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우상국 복속 무슨 왕 업적이에요? 그렇죠. 영어가 떠올랐으니까 미국 지정왕 업적이 되는 겁니다. 다음 고구려 서한병 점령은 위천왕 때인데요. 피가 미쳐가지고 서로 나댄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피가 미친 왕 서로 나대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연도 이종표 P가 PUB 3이고 E가 0을 나타내니까 미천왕이 300X년에 즉위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서로 나대니까 서한평 점령 그리고 낭낭대방을 추출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백제 대하성 점령이 나왔는데 이 대하성 전투는 원래 변태가 아니었는데 변태가 돼버렸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변태 대하성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대하성 송주가 김품석이었어요. 신라 김춘추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 김품석이가 김춘추의 딸 자기 아내만 품어야 되는데 부하의 여자도 품어버렸죠. 변태예요 변태. 그래서 부하가 배신하는 바람에 대하성이 백제에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변태 대하성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연도 이종표 변이 6하고 4를 나타내니까 640년대에 대하성 전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신라의 금강가야 병합이 나는데 신라가 금강가야도 멸망을 시키고 대가야도 멸망을 시키잖아요.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을 시켰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을 시키죠. 이것을 우리는 끔뻑진대로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버풍왕은 마버풍왕으로 암기를 한다고 그랬죠. 연도 이종표 마를 보고 이 마가 5하고 1을 나타내니까 버풍왕이 510년대에 즉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순서가 나가라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8번은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2번이 정답인데요. 월정사 8가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니고 송나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미 기출된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정사신을 찍으려고 씻은 다음에 송을 다올로 닦는 것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 1번이 또 문제죠. 어처구니 없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웅진전이 아니라 응진전이죠. 성불사 웅진전이라는 건물은 없으니까 1번도 명확하게 말하면 틀린 지문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문제 검수가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근데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를 보면은 2번이 정답인데요. 이 문제도 모두 기출 지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때리종 세게 맞아서 혼이 갔니 아프유 이렇게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연도 이종표 리를 보고 태종 때 1400X년에 세계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가 제작이 된 거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다음 고려만국전도가 나왔는데 이 고려만국전도는 빈고려만국전도로 암기를 했었죠. 이 고려만국전도는 중국 북종에서 마테오 리치가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리치하고 빈곤으로 해서 연결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1602년에 제작이 되고 1603년에 이광정이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그것을 빈고녀 만국전도로 퉁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연도 이종표 빈이 6하고 0을 나타내니까 1600X년에 고녀 만국전도가 제작이 되고 전래가 됐구나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가 먼저 제작이 됐으니까 2번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는 문화사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사 쪽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제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모두 5초 컷으로 풀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10번 문제를 보면은 사료에서 1608년 이온이 그리고 미국을 거두는 것을 보고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이 대동법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완전히 시행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동법은 반대가 심했다고 해서 반대동법으로 우리가 암기를 했었고요. 연도 이종표 반이 6하고 1을 나타내니까 1610년대쯤에 대동법이 실시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동법은 곡물을 쌀로도 낼 수가 있고 동전으로도 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전 100원하고 대동법을 연결을 지어가지고 한백겸 이온익도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백겸하고 이온익이 대동법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이 사료의 내용들을 모르더라도 지문을 보면은 1번, 3번, 4번이 대동법의 특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2번을 보면은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것이 나왔는데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것은 대동법이 아니라 균역법이죠. 우리는 솔로군 전역법 결국 선선선이염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연도 이종표 솔을 보고 1750년대쯤에 균역법이 실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솔로니까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정책이 균역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군포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다른 데서 또 보충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이제 결작이니 선무군간포니 염세니 하는 거죠. 다음 11번 문제를 보면은 이 11번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흥선대원군 때를 묻는 문제인데요. 비변사 기능 강화가 아니라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정답 지문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12번 문제를 보면은 이 12번은 사료가 처음 보는 사료더라도 광폭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910년 국권비탈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왕국은 1883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기창, 전왕국, 방문국 모두 1883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죠. 기기 전환 엇박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갤럭시 기기하고 애플 기기가 서로 전환을 했을 때 호환이 잘 되면 좋은데 자꾸 엇박이 나더라.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연도 이종표 어시 8하고 3을 나타내니까 쉽게 1883년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가 되겠고요. 다음 14번 문제를 보면은 역시 기출된 내용인데 사료를 보면은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애송 논쟁에 대한 사료인데요. 이 문제도 애송 논쟁이 왜 일어났는지만 알면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 차납이기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 애송 논쟁입니다. 기출 지문을 봐도 효종이 차남이니까 1년복을 입어야 한다 서인이고요. 차남이고 장남이고를 다 떠나서 임금이었으니까 3년복을 입어야 한다 남인이에요. 근데 사료 마지막을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채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로 읽혀요? 첫째라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임금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료는 남인 입장이 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남인하고 관련된 지문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기사 황국은 붕신기사 송사짱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붕신 같은 가짜 뉴스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고 짜증난다.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연도 이종표 비용이 6하고 8을 나타내니까 1680년대에 기사한국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사한국 때 서인의 송시열이 사살을 당하고 장희빈의 아들 후에 경정이 되는 거죠. 이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의 책봉이 되면서 남인이 집권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사한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 남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인조반정을 주도해서 집권이 된 세력은 서인이죠. 인조반정에서 인을 보고 사람인을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인이 시옷 모양이니까 쉽게 서인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종조 시기에 탕평 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다. 종조 때 남인이 많이 중용이 됐죠. 대표적으로 정약용, 최재공이 있었고요.
종조가 순정을 좋아해서 순종조 또 순정남총조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순을 보고 종조가 1770년대에 즉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남을 보고 남인을 중흥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이와 송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서인입니다. 이 이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는 서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성훈도 서인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인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기억 티귿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5번을 보면은 나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삼포외란은 삼포외란 마로 암기를 했었죠. 삼포에서 애놈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마 저리 꺼져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삼포외란 마. 그러면은 연도이종표 마가 5하고 1을 가리키니까 삼포외란이 1510년대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1592년이죠.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그렇게 암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문을 보면은 을사사화는 면을 사화로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대자하고 소자를 사화라고 해서 대윤하고 소윤의 다툼이 을사사화다 그렇게 떠올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연도이종표 면이 5하고 4를 나타내니까 1540년대에 을사사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16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뭐예요? 회사령이죠. 우리는 끼니 회사령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고요. 끼가 1하고 0을 나타내니까 1910년에 회사령이 공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D가 2하고 0을 나타내니까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됐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910년대의 사실을 고르라는 문제인 거죠. 지문을 보면은 산미증식계획이 폐지되었다. 산미증식계획 시행은 언제죠? 님이 산미증식계획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니를 보고 1920년대에 시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지는 3번에 보면은 남면북양정책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남면북양정책이 1934년에 추진이 되거든요. 우리는 남편 북양정책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연도이종표 편이 3하고 4를 가리키니까 1934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미증식계획이 폐지가 되고 남면북양정책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쌀수탈에서 면화수탈로 바뀐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남편 북양정책 1934년이에요. 그러면은 산미증식계획 폐지가 1934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은 총동원 느낌이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총동원을 한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까지 총동원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연도이종표 D가 3하고 8을 나타내니까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에 제정이 된 것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4번은 1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제처럼 원래 6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1차 조선교육령으로 해서 4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 때 수업연한이 다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이 되죠. 그리고 대학 설립 규정도 생기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면은 일단 2년 대학 보내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1차 조선교육령은 단축이고 2차 조선교육령 때 다시 연장 그리고 대학 설립 규정도 생겼다는 거 모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은 11년이고 2차 조선교육령은 22년이니까 암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 지문 자체로만 보면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문들이 쉬우니까 이 문제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7번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옳은 것은 지금 소총회가 보이고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보이죠.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 결의를 했는데 소련하고 북한이 반대를 해서 북한에서 선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고 이 소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선거를 감시를 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연단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총총총총 읍소해도 가남 오시면 안됨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18번은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보면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 관원이 재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취해복권이죠. 그리고 일본국 인민이 왜 지정된 우리 항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개항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에요. 우리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은 거니까 조일수호 조교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우리가 자주 부두부들의 치욕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치가 치해복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쇠는 강하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쇠 강화도 조약으로 암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이 쇠를 보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은 중국 상인이 조선 양화진하고 한성에 영업소 점포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륙 행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간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거 뭐예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사료에서 양화진이 보이고 지방 간 허가서 이런 문구가 보이면은 여러분들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는 한 양아치 내통 속상 좋죠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저가 내통하는 한 양아치 때문에 속상하다 조져버려라 그런 느낌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고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1882년인데 우리가 1882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순서들 어떻게 암기를 했죠? 이모째 물속에서 조상 만나겠네 빨리 구해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하고 조일수호 조교 속약이 체결이 된 거, 그리고 그 후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된 거 정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다. 이게 조일수호 조교 부록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교를 맺으면서 6개월 이내에 또 부속 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거든요. 그게 조일수호 조교 부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일수호 조교 부록의 내용까지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을 보고도 이게 조일수호 조교 부록의 내용인지를 모르는 수험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지문들이 시기적으로 틀린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조일수호 조교 부록의 내용은 이 부록을 보고 부자, 녹봉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돈을 떠올려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일수호 조교 부록 돈열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돈은 일본 돈이 개항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열은 간행이정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연은 일본 외교관 여행 자유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1876년에 일련의 사건 순서들을 강신사 부록 무음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강신사가 부록의 나이인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지금 1번이 정답 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은 아간파천 1896년 이후고요. 우리는 죄스런 아간파천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3번은 황국이 보이면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황국이 들어간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 한국협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모두 1898년에 조직이 됐어요. 황국이니까 노란국, 오렌지 주스를 떠올리면서 황국 주스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주를 보고 1898년을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4번 방곡역은 1889년인데 89, 방곡, 발음의 유사성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번 지문을 잘 모르더라도 나머지 지문이 쉬워가지고 이 문제도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음 19번을 보면은 이 문제도 좀 쉽게 출제가 됐죠. 홍범 14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홍범 14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해당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쉬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홍범 14조 언제 발표가 됐죠? 가보 2차 개혁 때 1894년에 발표가 됐죠. 근데 지게 암문은 언제 설치가 됐어요? 우리가 지게차 암문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차가 0하고 1을 나타내니까 1901년 광무개혁 때 설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한천일은행도 우리가 천즉일은행으로 암기를 했었죠. 1,000원이 즉시 1만 원이 되는 은행이라고 그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역시 연도이종표 측이 99를 나타내니까 1899년에 대한천일은행이 설립이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홍범 14조는 1894년인데 지금 1901년 1899년이니까 시기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1번을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탁지하문에서 조세부가 왕실과 국정사무의 분리 모두 홍범 14조의 내용이 많은데요. 또 홍범 14조 내용 암기법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다음 20번 가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만주사변하고 태평양 전쟁이 나왔죠. 만주사변은 1931년이에요. 우리는 단만주사변으로 암기를 했었죠. 단만 달달 애울 테니까 단만주라 단만주사변인데 이 연도이종표 답이 3하고 1을 나타내니까 1931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태평양 전쟁은 라면물 태평양 전쟁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라면물을 못 맞춰가지고 태평양처럼 물이 많으면은 싸움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라를 보고 1941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1931년부터 1941년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쉽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항기 때 창간한 근대 신문들 배웠잖아요. 그 신문들이 1910년 안에 다 폐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국신문도 1898년에 창간이 돼서 1910년에 폐간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쉽게 3번이 되는 것을 고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은 원래 조선인은 보통 학교를 다니고 일본인은 소학교를 다녔어요. 일본인하고 조선인이 따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1차 조선교육령 때하고 2차 조선교육령 때는 조선인하고 일본인이 따로 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3차 조선교육령 때는 학교에서 반드시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어 때문에 학교를 따로따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 때는 보통학교하고 소학교가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소학교로 일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1938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상퓨어소학교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심상이 순수한 소학교 아이들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연도이종표 표가 3하고 8을 나타내니까 1938년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2번 한국신민서사는 1937년에 만들어지는데 또 이것을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자꾸 암기를 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암송 두통으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둘을 보고 1937년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4번 쌍송보 전투는 공부한 수험생이라면은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쌍송보 전투에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 호로군이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은 조선혁명군하고 중국 의용군이 참여를 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아야 되는 파트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쌍송보 전투가 언제 행해졌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한중연합작전이 만주사변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중국도 만주를 일본에 뺏겼으니까 우리랑 지금 같이 일본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만주사변 이후 가시기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출만 수화를 하면 되는구나. 범위를 늘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방직 시험이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범위를 늘려서 새롭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